안녕하세요. 인류학번 신동우입니다. 네덜란드의 역사가 요한 하위징하가 고안한 개념 중에 놀이의 인간을 뜻하는 호모 루덴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이 아닌 정신적 유의를 추구하는 인간 본능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그때부터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탁받은 것도 아니며 명령받은 것도 아닌 자기 스스로 즐거운 놀이를 찾아내어 발명하기도 한 신기한 생물입니다. 누군가와 하나가 되어 또는 누군가와 웃거나 울거나 하면서 놀고, 이러한 체험들은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경험을 전하고 더 즐겁게 하기 위해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놀이를 진화시켜 왔습니다. 운명이 시작하는 자리에는 놀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이는 그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창조입니다. 우리는 호모 루덴스인 동시에 호모 파베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자입니다. 이러한 창조 뒤에는 유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문명의 결과물 중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개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미디어가 있습니다. 미디어는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전달해주는 위의적 역할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와 지식, 자아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유튜브를 많이 보시나요? 저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봅니다. 음악도 유튜브 뮤직으로 들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거의 모두 유튜브에서 습득할 정도로 유튜브를 좋아라 합니다. 현재 미디어의 동향은 유튜브와 같은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의 등장으로 새로운 물결을 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를 뉴미디어라고 업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방송, 단순 인터넷 페이지와 같은 것은 전통적 미디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뉴미디어가 현재 이렇게 조명받고 성장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흔히 뉴미디어를 나눌 때는 소유한 미디어, 지불한 미디어, 획득된 미디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한 미디어는 컨텐츠 소유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미디어를 뜻하고, 지불한 미디어는 컨텐츠 소유자가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에게 돈을 지불하여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획득된 미디어는 컨텐츠 향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미디어를 뜻합니다. 막연하게 설명하니 어렵지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애플사에 아이폰 50S가 있다고 합시다. 아이폰 50S라는 컨텐츠를 소유한 애플이 마음껏 컨텐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미디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애플 홈페이지, 기기의 설명서 등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소유한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럼 애플사의 지불한 미디어는 무엇일까요? TV 광고나 PPL 등등 애플사가 직접 돈을 주고 산 미디어가 이에 해당되겠지요. 그럼 애플사의 획득된 미디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이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미디어이며 애플사의 입장으로 획득된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디어는 소유한 미디어, 지불한 미디어 정도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디어를 특정한 조직이나 집단에서만 만들 수 있게 하는 과거의 폐쇄적 플랫폼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디지털 미디어는 과거와는 틀립니다. 소유한 미디어, 지불한 미디어보다 획득된 미디어의 지분이 가장 크며, 미디어 업계에서도 획득된 미디어에 집중하여 기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소비자가 자신만의 재가공된 컨텐츠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획득된 미디어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기에 파급력과 전달력이 빠르며 기존에 존재하는 미디어에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민속 미디어 또한 이처럼 재가공된 미디어인 획득된 미디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집중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물리학의 여러 범위 중에 양자역학과 양자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유튜브를 보면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관련 컨텐츠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으며, 몇몇 컨텐츠는 조회수가 몇십만이 넘어갈 정도로 인기가 많은 컨텐츠 소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물리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아서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양자역학과 양자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요즘 유행하는 마블 영화 시리즈의 영향 때문입니다. 마블 영화에서 양자 물리학은 영화의 스토리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러한 소재는 영화 내에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소재로서의 역할, 세계관 구축의 베이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 소비자에게 불친절한 접근일 수도 있지만 결국 향유하는 자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에 성공하였으며 2차 창작물의 생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어벤져스라는 컨텐츠로 양자 물리학이라는 소재가 조명받아 새로운 2차 창작물이 나오는 이러한 현상을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볼 때마다 미디어는 일종의 글이나 데이터가 아닌 살아있고 일종의 바이러스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한 이야기를 듣고 이건 미디어 중에 파급력이 강한 마블의 이야기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나 인속 미디어는 아직 열세하기에 이러한 것을 꿈꾸기에는 아직 먼 이야기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기회는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속 미디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2차 창작물로 나아가는 것에는 한계점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민속은 이러한 현상을 심각하게 바라볼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량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고 있다입니다. 민속문화 컨텐츠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의 생각은 바로 이곳들입니다. DEP나 키스, 이곳은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주식회사 한국학술정보와 누리미디어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영리적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전국의 대학에서 구독료를 받아 운영되며 학생이 아닌 개인이 이용할 경우 일정량을 과금하여 논문을 열람할 수 있는 논문 열람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는 논문계의 멜론이나 지니뮤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대한민국 논문 인용 상위 1%인 사람들은 논문계의 지코, 지드래곤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타겟팅은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 연구자들입니다. 미디어의 향유자인 대중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공유도 그들끼리 인용되는 수준에서 공유됩니다. 외부적 공유보다는 내부적으로 돌고 있는 느낌이 강한 폐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부가가치를 이끌어내기에는 논문이라는 장르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자기도 모르게 소비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고, 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TV 프로그램 모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소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영상을 자동으로 타겟팅해주고 페이스북에서 여러분의 인터넷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광고를 띄워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미디어의 특성을 100분 활용하여 나타낸 결과인 것입니다. 어벤져스에서 양자역학을 보여줌으로 인해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양자역학이라는 분야를 알게 되고 관심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것입니다. 텍스트 기반 미디어는 수동적 접근이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소비 가능하며 향유자들도 극히 소수이지요. 이러한 생산과 공유적 환경에서 열광적인 소비자 생산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미술학 분야에서 수동적으로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열광적인 소비자를 생산하는 것, 그것이 미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미술학 선배들과 교수님들이 만든 훌륭한 수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의 공유에 힘을 들여야 할 시기라고 감히 이야기해 봅니다. 두 번째는 현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컨텐츠 제작입니다. 현대 마케팅 용어 중에 STP 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TP는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을 말하며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현대 소비자에게 상품으로서 접근할 때의 전략을 뜻합니다. 쉽게 요약해서 너무나 넓은 시장을 세분화시킨 후 특정군을 타겟팅한 다음 그들의 정서적인 영역에 브랜드를 위치시킨다는 용어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IT 기업 애플과 미디어 기업 마블은 이러한 전략을 매우 성공적으로 하였으며 현대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미디어가 이러한 전략적 접근에 아직 많이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세분화보다는 아직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며 타겟팅보다는 두루뭉실하게 미디어를 제작하여 보편적 정서에 기발한 포괄적 타겟팅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절대 소비자의 마음에 상품을 포지셔닝할 수 없으며 소재의 이미지가 흐려진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소비자 패턴을 이야기할 때 아이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사스는 awareness, interest, search, action, share. 을 말하며 인지, 흥미, 검색, 실행, 공유를 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검색과 공유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과 공유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위이며 이는 소비자의 마음에 제품이 포지셔닝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액션입니다. 이러한 액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재의 개량과 매력이 필수적입니다. 미디어에서 탈을 보여줄 때 있는 그대로의 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 파워를 키워야 하며 여기에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장치를 넣을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민속은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 아름다움이 학자와 연구자들이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민속 그 자체도 아니며 학자 연구자들도 아닙니다. 이는 소비하는 대중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를 고려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끄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의 과제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민속문화가 미디어로서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이유를 저 나름 풀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약간은 어리숙하고 뻔한 이야기를 한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미디어가 미래의 민속학이라는 학문의 해안이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예측해봅니다. 4학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후 어느 분야로 나가든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라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멋있는 미래를 만드는 창조자입니다. 4년 동안 미숙한 저를 이끌어주신 이영배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6학번 신동우였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